265번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한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죠? 자, 8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안에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 한 개를 그랬죠. 그러면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1인 동전 한 개를 그 중심이 그 동전은 원 모양이니까 그 원의 중심이 되겠죠. 중심이 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놓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색종이를 위에 동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동전이 이 색종이의 테두리 안쪽, 테두리란 말은 이 둘레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둘레 안쪽이니까 이 안쪽에 이 정사각형 내부에 동전이 놓이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동전을 세워서 놓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동전을 이 색종 위에 그대로 얹어 놓아서 이 색종이 위에 동전이 놓이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기하적 확률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전이 놓일 수 있는 곳은 이 정사각형 내부니까 바로 넓이 관점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88이 64가 되겠죠.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놓이거나 이렇게 놓이거나 이렇게 놓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동전이 놓일 때 이 동전이 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여서 이 중심이 여기 와 버리면 이 바로 이 동전은 이 내부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바로 어디까지 올 수가 있다. 이 세로에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는 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접할 때까지 올 수 있고 그럼 꼭지점 이 근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지점에는 바로 이 두 변에 모두 다 동전이 접혀야 되겠죠. 즉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동전의 중심이 여기에 올 때까지만 이 동전이 이 정사각형 내부에 존재하지. 요것을 조금 더 지나서 오른쪽이나 위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위쪽에 이 이사분면 방향 쪽 이쪽으로 더 동전의 중심이 와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삐져나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전이 이 내부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동전의 중심이 어디에 놓일 것이냐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동전의 중심은 어떻게 놓이면 동전이 이 정사각형 내부에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동전의 내부가 이 빗금친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사각형 바깥으로 삐져나가지가 않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1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이 동전은 가로 얼마 6, 세로 얼마 똑같이 6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각각 1이니까 이 내부에 동전의 중심이 위치하면 동전은 이 88, 이 가로 8, 세로 8이 정사각형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즉 전체 이 동전이 놓을 수 있는 부분의 넓이는 88이 64가 될 것인데 바로 이 정사각형을 삐져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가로 6, 세로 6인 이 정사각형 내부에 동전의 중심이 위치하면 되니까 66이 36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넓이분의 넓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4로 약분해버리면, 자, 여기는 얼마죠? 4에는 4, 4, 6, 24가 되고, 분자는 9가 되어서, 바로
확률이 얼마가 될 수가 있다? 16분의 9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66번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와 4 사이인 실수 값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판별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x 개수가 마이너스 4a니까 이 마이너스 4a의 반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a가 되죠. 따라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6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중근도 실근이다. 그죠? 이렇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눌 수가 있나요? 그러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자, a로 묶어버리면 2a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야 되죠? 바로 3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범위는 가의 범위가 되겠네요.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0과 2분의 3이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A 값은 마이너스 5와 4 사이 범위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A의 범위 안에서 이 A의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려보면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 실질적인 우리가 이 A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A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5에서 4까지인가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실근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5에서 어디까지? 0 사이 또는 어떻게 되겠죠?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정답인데 확률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전체 길이로 가면 되겠죠. 전체 길이 중 요 길이에만 해당이 되니까 얘는 이 문제는 바로 기하적 확률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5에서 4까지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길이, 즉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근을 가질 경우에 그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와 0 사이와 2분의 3과 4 사이가 되니까 이 두 분의 길이에 5하니까 바로 합집합 의미니까 각각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버리면 5가 되고요. 더해줘야 되겠죠? 4에서 누구를 2분의 3을 빼면 되겠죠. 그럼 4가 2분의 8이니까 맞죠?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9가 되고 분자는 2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3, 3은 9, 3, 5, 1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확률이 얼마가 된다? 6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5에서 4까지가 어떻게 보면 바로 표본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사건의 바로 이 범위를 체크하면 되니까. 맞죠? 바로 길이분의 길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으면 굳이 이렇게 풀지 않고 무엇으로? 여사건으로 처리해도 되겠나요? 확률이니까 항상 여사건으로 처리하면 1 마이너스를 먼저 표현하라고 했죠. 그럼 전체 바로 표본 공간의 길이는 바로 마이너스 5에서 4까지가 9가 되고, 자, 그 반대 것이 바로 0과 2분의 3이니까 바로 2분의 3만큼만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일은 3, 3, 3은 9가 되니까 1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다? 6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67번입니다. 자, 이제는 확률의 바로 기본적인 성질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표본공과 샘플 스페이스를 바로 집합했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 공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것을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럴 때 임의의 두 사건 AB, 즉, 이 사건 AB는 바로 표본 공간의 무엇이다? 집합으로 말한다면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니까 1이 되어야 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이 공사건의 확률이죠. 확률은 0이 되어서 1 플러스 0은 1이 된다는 것은 바로 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니은은요, 기본적으로 확률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합사건이든 곱사건이든, 여사건이든 항상 0과 1 사이가 돼야 되고, 합사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합사건 자체가 표본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 A의 바로 이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어떤 사건 A 하나만 와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가 이 합사건도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의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곱사건도 어떻게 된다? 곱사건도 항상 0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은요. PS, S는 얼마입니까? S의 확률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의 확률 1보다 자,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해버리면 항상 A와 B의 바로 이 합사건이 항상 크거나 같으나 물어봤죠. 틀렸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두 개의 확률 값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니까 틀린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걸 수식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자, A 사건의 확률은 0과 1이고요. B 사건의 확률도 어떻게 된다? 0과 1이 되는 거죠. 0과 1 사이.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뭐 해달라?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더해보면 부등식 값을 두 개 더할 때, 자, 가장 이 PA와 PB의 확률을 더해봤을 때, 자, 최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둘 다 가장 작은 값, 0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고, 가장 클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둘 다 1일 때가 되니까 1과 1을 더하면 2가 돼서, 자, 원래 확률 A는, 자, A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지만, 자,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해버리면 0과 2 사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A와 PB를 더해서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니까 1보다 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 하나의 발레를 선생님이 들었죠. 둘 다 확률이 바로 공사건이었다 하면 둘 다 뭡니까? 확률이 0이니까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PS, 즉 표본 공간의 확률보다, 즉 이 두 사건의 확률을 더했는 것은 항상 1보다 큰 것이 아니라 0과 2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틀린 말이 되어서 기억, 니은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든 그 확률은 0과 1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그 범위는 0과 2 사이가 된다. 그럼 세 사건의 확률을 더해버리면 그 범위는 0과 3 사이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268번입니다. 자, 표본공간 S의 바로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 어떤 하나의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B 사건의 확률도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PA와 PB의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의 합의 범위를 구해보면 자, 두 사건의 확률의 가장 작은 값은 0과 0이니까 그 합도 최소는 0이 되고 그 확률의 합의 가장 큰 값은 각각 1일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니까 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확률은 0과 1 사이가 되어야 되지만 각각의 확률을 더해보면 0과 2 사이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니은은요. 자, 두 사건 AB의 합사건이 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사건 AB는 자, 이렇게 곱사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합사건이 S라는 말은 이 합집합으로 본다면 이 바깥쪽 부분이 어떻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즉,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가 이 합사건 A 집합과 B 집합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원래 합사건의 확률이 1이잖아요. 그죠? 아, 미안합니다.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1이라고 해서 A 사건과 B 사건의 합이 1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사건은 원래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PA와 PB를 뭐해서 더해서 누구를 빼야 된다? 곱사건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1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1일 수가 있나요? 물론 이 곱사건이 0이라면 얘가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곱사건 안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두 사건의 합은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전체 원소가 저 표본 공간이 1, 2,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그러면 합작은 뭐죠? 1, 2, 3 자체니까 1이 맞죠? 그러면 여기서 PA는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되는 거죠. 세 개 중에 두 개 있으니까. PB는 얼마가 됩니까? PB도 2와 3이 있으니까 바로 3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바로 PA와 PB를 더해보면 얼마가 되죠? 바로 3분의 4가 되죠. 자, 기억이 힌트잖아요. 두 사건의 합은 0과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이가 여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었다면 PA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맞죠? 그럼 PB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3만 있으니까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3분의 2와 3분의 2가 더해서 3분의 1을 더해서 1이 될 수가 있지만 그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곱사건이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벤 다이그램이 이런 형태가 되면 바로 이 미연이 만족할 것입니다. 저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없는 거죠. 여기가 전체 사건, 저 표본 공간인데 요 왼쪽 부분이 바로 A 사건이고 오른쪽 부분이 B 사건이라는 말은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A 사건과 B 사건은 바로 무엇이 된다? 서로서가 되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니은도 참이 되지만 공통 부분이 곱사건이 원소가 하나라도 이렇게 존재한다면 니은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항상 옳은 것이라고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디귿은 어떻죠? A 사건의 확률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데 이 A 사건과 A의 여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이죠?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 사건과 A의 여사건의 바로 곱사건은 바로 무엇이 된다? 공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 하나의 이 사건 A와 그 A 사건의 바로 여사건의 확률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배반 사건이면 여러분들 A 사건과 B 사건의 바로 합사건은 각각 A 사건과 B 사건을 A 사건과 A의 여사건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와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A 사건과 바로 A의 여사건의 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D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69번입니다.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하죠. 기억은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된다. 즉 사건 A가 사건 B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A 사건이 여기에 있고 B 사건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럴 때 A의 확률보다 B의 확률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합에서도 우리가 A가 B에 포함이 되어 버리면 원소의 개수로 말한다면 A의 원소보다는 B의 원소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크겠죠.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죠.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집합은 A와 B가 같을 때죠. A가 원소가 1, 2, 3인데 B도 원소가 무엇이라면 1, 2, 3이라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좌변, 우변을 똑같이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준다면 개수니까 바로 양의 값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NS분의 NA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 개수의 정의가 바로 A의 확률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B의 확률이 되니까 A의 확률보다는 B의 확률이 더 크거나 같다는 말이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A 사건과 B 사건의 바로 합이 그 사건의 확률의 합이 1이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방금 기억을 처리했지만 이런 우리가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A 집합에는 1이 있까요? 저 사건 A에는 원소가 1 하나만 있고요. 사건 B에는 바로 B의 원소가 1, 2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PA는 얼마가 되죠? 여기에서 PA는 바로 만약에 전체 사건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면 1, 2, 3인데 A 사건은 1, B 사건은 1, 2가 있다면 PA는 바로 3분의 1이겠죠. PB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1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A와 B는 바로 배반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은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집합으로 말하면 서로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벤 다이그램 자체가 서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니은은 무엇이 된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얘가 참이 될 때도 있겠죠. 참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참이 된다? 보세요. 이런 경우. 자, 얘가 바로 전체 사건인데, 전체 표본 공간인데, 자,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다. 저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공통 부분이 없고, 여기 전체가 S고, 여기가 A 사건, 여기가 B 사건일 때, 이번에는 1, 2, 3이 들어간다고 하면, PA는 3분의 2, PB는 바로 3분의 1이니까 더하면 3분의 3이 맞죠. 따라서 1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배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배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즉, 요게 바로 발레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말이 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참인 것 같지만,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뒤에 또 보면 합사건의 확률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합사건의 확률이 1이란 말은 이 합사건 자체가 바로 표본 공간이 된다. 그럼 이 바깥의 쪽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A와 B는 여사건입니까? 여사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동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이 표본 공간이 1, 2, 3인데 자 여기에 1, 2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3이 들어와 있다면 맞죠? 이 합사건의 바로 이 원소는 1, 2, 3이니까 바로 전체 우리 표본 공간의 원소와 같죠. 따라서 확률이 1이지만 A와 B는 여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요 니은 띄것을 여러분들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0번입니다. 자, 확률의 연산 문제인데요. 확률의 연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냥 처리하지 말고 집합처럼 무엇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되고 그러면 표본 공간의 바로 확률은 얼마다? 바로 확률은 1이겠죠. 그냥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표본 공간의 확률이니까 1이겠죠. 그죠? 맞나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합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것처럼 그냥 1이라고 표현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A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이 확률은 0.7이에요.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0.2니까 여기가 0.2죠. 그러면 이쪽에 바로 0.5가 되겠죠. 물론 여기가 차집합인데 이 부분은 A 사건이면서 B 사건이 아닌 바로 이런 사건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합사건이 얼마가 된다? 0.9가 된대요. 그때 자,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는 B의 사건의 확률만 알아도 바로 여사건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합사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바로 확률의 대선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에다가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준 게 바로 0.9라는 거죠. 그럼 A 사건은 지금 얼마죠? 0.7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도 얼마가 나와 있다? 0.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의 바로 확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얘 두 개를 빼버리면 0.5니까 B의 바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0.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사건의 확률이 0.9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0.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는 이렇게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사건이 0.9니까 바깥의 부분은 0.1이 돼야 되고 이 네 개의 바로 방에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얘가 0.7이고 얘가 0.1이고 0.8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B의 확률이 되어서 0.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B 사건이 아닌 0.5와 0.1을 그대로 더해서 0.6이라고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PB, 바로 B 사건의 확률이 0.4니까 1-0.4가 0.6이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